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3월 15일 토요일. 토요일하면 행정법은 강론이죠. 자, 강론 가셔야죠. 오늘 문제는 조금 부담이 덜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방직 7급 시험이었어요. 24년도. 자, 거기에서 강론 문제, 그것도 국가공무원법의 문제였어요. 국가공무원법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의 권리다, 공무원의 의무다, 그거보다는 물론 공무원의 의무도 나올 때도 있죠. 조문이 많으니까. 대신 이제 징계 절차,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나오는 징계 절차,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자, 볼게요.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일단은 공무원 징계, 국가공무원법에 특히 이제 국가공무원법 13조 1항에, 자,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 절차에서 의견 진술 절차를 들어야 되는데 의견 진술 절차를 듣지 않으면 아예 무효라는 명시적 규정까지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절차. 자, 기본적으로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니죠. 이건 내부적, 그러니까 행정 내부의 징벌 문제죠. 징벌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형사처벌과는 다릅니다. 형사처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징벌하고 형사처벌을 함께 한다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 감독청, 자, 처분권한청, 처분청이, 자, 요런 처분청이 비위 사실이 있을 때, 자, 요거 조심해야 될게요. 감독청은 항상 처분청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독청이 당의 징계 권한이 있는 청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통 임면 권한이 있는 이런 얘기하죠. 임면권이 있는 청에게 징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징계 요구가 재량이에요. 다만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때는 의무예요. 이럴 때는 재량이 아닙니다. 징계 요구를 하면서 또 이게 비위 사실이 뭔가 돈의 횡령에 관한 문제일 때는 여기에 징계 부과금도 요거 5배 범위 내에서 요것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 해서 무조건 임명권자도 재량입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를 바로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징계 요구에 대해서 기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재징계 요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냥 어차피 비위사실은 똑같으니까요.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서 징계가 있어야만 받는다? 그거 아니죠. 징계가 있다 해서 형사처벌 받고 징계가 없다 해서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징계위원회 열어야죠. 여기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돼요. 절차를 진행하고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요거 13조 2항에 따라서 무효라는 것까지도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 요거 의견 절차, 진술 절차 듣고 여기에 이제 징계 감의 사유가 되는 것도 여기 감경 사유가 되는 포상 같은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죠. 이거 고려 안 하면 징계가 위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징계 결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징계 결정이 이만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사이에 뭘 한다? 직위 해제를 하는 거죠.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죠. 징계가 아닙니다. 임시적, 잠정적, 행정행위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 잠정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가행정행위라고 하잖아요. 행정법 총론에서 가행정행위 중에 하나죠. 처분이 맞습니다. 항고소송 대상이 처분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징계제는 장례를 향해서 소멸하고요. 그 자리를 징계가 이제 나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도 처분이죠. 자, 징계는 결국 보수감경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징계 부과금도 함께 결정해 준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을 여기다가 주면 그걸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재량이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내용의 견해를 좀 주면 여기서 재량권. 그러면서 이제 재량권 할 적에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걸 고려 안 하면 위법하게 된다는 게 전반적인 징계에 관한 절차예요. 재징계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 재징계 요구도 가능하다.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는 받지 않았다 해서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와 판례를 좀 보시고요. 뭐 징계 종류는 6가지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볼게요. 1번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 관계없죠. 예, 바로 1번이 정답이었죠. 너무 쉬웠어요. 두 번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과정 반드시 제출돼야 될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 처분은 징계영장 결과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이 이러한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고, 심지어는 의견 청취 절차를 빼먹은 것은 무효까지 갑니다. 그건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13조 2항. 세 번째, 징계권자, 임용권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원래는 재량이에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이건 재량 아니에요. 의무예요. 맞네요. 아주 정확하게. 네 번째, 공무원에 대해서 동의할 사유,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죠. 감봉 처분은 징계죠.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총론하고 완전히 관련도 없다, 완전히 무관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다 꿰찰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총론하고 관련해서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이고요, 징계도 처분인데 둘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 흡수합병도 안 된다. 그러니까 흡수 소멸도 안 된다는 거.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고 징계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내일도 강론 궁금하지 않나요? 내일도 뵙겠습니다.